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가 나오지만 그래도 또 뭐 아예 안 보고 시험장 가기는 좀 그렇다 그래도 아주 조금만 알고 가자. 그래도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맞추면 성공했다. 물론 다 맞추면 더 좋고요. 일단 농지법은 크게 이제 첫 번째, 자, 용어의 정의. 두 번째,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네 번째, 농지의 보전. 여기 파트에 이제 뭐 농업진흥지 등 나오죠. 각 파트에서 한 문제만 나와도 네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풀어주시고요. 하지만 오늘 배운 정도만 알아도 거의 맞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것이 또 출제자가 또 엉뚱하게 내지 않는 이상은, 예. 자, 먼저 용어 정의 파트에서는요, 가장 포인트가 뭐냐? 일단 농지가 뭐냐? 이 중요한 농지가 뭐냐? 농지가 뭐냐는 굉장히 많아요. 농지가 아닌 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 세 가지만 알면 요거 빼놓고 나머지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전답과는 농지잖아요. 근데 전답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답과가 아닌 지목에서의 얼마든지 농사 짓는 행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목이 되어 있지만. 하지만 3년 미만까지만 농지로 안 보고, 반대로 말하면 3년 이상부터는 농지로 본다. 농지로 본다는 얘기는 농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안 본다는 얘기는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초지는 초지법이니까 농지법 적용하지 않고요. 그죠? 임야와 관련된 법이 있으니까, 다만 산림, 산에 가서 산지 전용 허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된 임야의 상태에서의 임야는 말 그대로 농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야는요, 산림법이나 산지관리법 다른 법이 있거든요. 요 세 가지만 농지법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뭘로 본다고요? 농지법으로 본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농업인, 요거. 일단 두 가지 설명할게요.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시험 잘 나오는 게 요겁니다. 뭐 단독 문제로 각각 다 물어봐. 나머지는 막 지문 넣는 것이고요. 그 농업인은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책 보아요. 농지가 얼마? 농지가 1천 이상이면 농업인이야. 근데 나는 1천이 안 돼? 그 농업이 아닙니까? 1천이 안 된다면 그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등의 시설물이 330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농업은 1년 중 90일 이상, 축산업은 1년 중 120일 이상 하면은 농업인이고요. 연간 판매액이 한 달 10만 원씩, 1년 얼마? 120만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축, 이두, 소 두 마리죠. 채소, 대가축, 이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통, 즉 10군 이상. 한마디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그냥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볼게요. 1번. 농지 소유의 설명으로 틀린 거. 이 하는 김에 여기 보니까 농지 소유 파트인데, 소유 파트는요, 특히 여러분들 거기에 190페이지 있죠. 쌍가리 2번, 이거 중요합니다. 농지의 소유 상관 있죠. 요거. 농지의 요거. 소유 상관,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농지는 농사 지을 자만이 소유해라. 하지만 국가 등등, 은행 등등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일정 부분 소유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상속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입장이라면은 면적 관계 없이 전부 다 소유 가능하지만, 만약에 농업인이 아닌 경우죠. 농사 짓지 않는 경우는 얘기죠. 그때 얼마까지요? 1만 이내까지입니다. 이내까지 유증 포함해서.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적용 후 인홍시 1만 이내까지, 주말 체험 용농은 1천 미만까지입니다. 세대번 전원에 합산된 면적입니다. 왜 1천 미만입니까? 1천 이상부터는 농업인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 하지만 상속받은 면적이 이보다 클 때는요, 나머지 면적을 처분하거나, 나 처분하기 싫어. 왜? 이 지역에 좀 우선 개발해. 싫어. 그래? 그러면은 임대차 등등을 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뭐 직접 하든지 아니면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든지 그거는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가로 3번까지 내용 나오죠. 그죠? 위반하면 3년 3천. 뭐라고요? 3년 3천이 있다. 일단은 농지증 보기 전에 자, 문제 1번입니다. 1번. 농지 소유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먼저 아니구나. 어디 보는 거야 이제. 300페이지. 내가 지금 302페이지 보고 있었어요. 300페이지. 자, 1번.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성된 초지는 농지 아니죠. 그죠? 초지는 수지법이니까 농지 아닙니다. 답 1번. 그대로. 2번. 농업, 경영체 등등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 집행권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다. 농업인인 회사법인은 농업법인이죠. 3번.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등의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등등 할 때는 자경이죠. 4번. 농업 경영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지의 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등등의 목적 외에, 요거 외의 목적으로,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내용이고요. 자, 2번 봐, 2번. 농업인이 아닌 것. 1년 중 150일을 축산업, 120일 이상이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1200제곱의 농지 1천 이상이니까 맞고요. 물론 뒤에 농업도 100일 90일 이상이죠. 대가축 2두 이상이니까 3두 맞고요. 가금 1천수 이상이니까 1200수 맞고. 5번.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 그렇죠. 120만 이상이니까 80만 원 아니죠? 예. 그럼 3번 풀 수 있겠지, 그죠? 예.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풀어줘야 됩니다. 4번. 용어 설명 틀린 것.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법적 지목인 과수원은 당연히 농지죠, 그죠? 전답과. 이거 농지예요. 2번. 중가축 8두를 사육하면서 중가축 몇 두 이상이죠? 10두니까 요 8두만 봐가지고는 농업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를 하면서 뭡니까? 1년 중 150일을 축산업, 만약에 10두가 안 돼도 어쨌든 120일 이상이니까 뭡니까? 바로 농업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농업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4번 문제가 약간 좀 응용된 거기 때문에 풀어보는 겁니다. 3번. 1500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1년 중 일단은 농지가 1000 이상이죠? 농업인이요. 뒤에 뭡니까? 농업이 얼마 이상이죠? 90일이 안 돼도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 맞는 거잖아요. 농업인이고요. 4번. 지목이 끝에 전답과가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 4번. 해당된다. 틀렸습니다. 5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은 위탁 경영이죠. 자, 넘깁니다. 1번. 자, 농지 소유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우리가요, 거기 여러분들 요약집 잠깐 보실까요? 일단은 190페이지 보시면은 농지증 나오죠. 소유 상한 중요하고요. 여기에 요거 농지증. 자, 농지증의 발급권자가 누구냐? 누구죠? 시군구가 아니고 시구읍면장. 그죠? 하나, 둘, 셋, 네 명. 그다음 농사 얼마 내에? 4일 내에 발급합니다. 그죠? 4일 내에. 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를 반드시 뭡니까? 작성해야 됩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가 없을 때는 며칠 내에? 2일 이내에 발급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농업경영계획서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농취증은 발급받는데 반드시 농취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된다. 기억납니까? 농취증은 반드시 발급받아라. 발급받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발급받는 것 7개만 하자 그랬죠. 뭐죠? 채, 학, 개, 허, 신인데 영, 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따라 하겠죠. 주말체험 영농, 그 다음에 학교 등 연구기관,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까지 농지전용 허가와 신공, 협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영농여건 분리농지, 즉 농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미만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비축토지죠. 얘는 반드시 농취증을 발급받습니다. 대신에 발급받지만 딱 보니까 전문 농업 경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발급은 받지만 뭐가 필요 없죠? 요거요. 받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 요거죠. 여기까지 좀 같이 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들 보시면 1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시구 읍면자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맞죠? 2번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돼 하는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렇죠? 임대 기간 중에는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요, 이거 아마 편집 과정에 잘린 것 같아. 그 뒤에 봐요, 뒤에. 일단은 뒤에, 맨 끝에 4번에 소유하는 경우, 그죠? 거기 쭉 돼 있는 게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거기 1번에 2번 있죠, 2번. 전에 얘기했나요? 안 했죠, 그죠? 2번 보시면, 거기 2번.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우하고 뒤에 N은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면 돼요. 그게 1번에 동그라미 2번에 소유하는 경우 해놓고 거기 N은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그대로 N은 맨 끝에 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4번은 거기에 소유하는 경우 N은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아마 여러 가지 편제 과정에서 빠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보겠습니다. 4번. 지방공사의 사장이 농장과 미리 농지연륜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저를 보세요. 농지전륜협의는요, 누가 합니까?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만 합니다. 농장과 아시겠죠? 허가권자 농장과 협의해라! 누가? 농장과 같은 급에 있는 장관들, 그리고 지자체장만 협의해요. 그러니까 거기 지방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틀린 겁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한 번 더 언급합니다. 5번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한 번 더. 농지의 소유상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5년 이상 틀렸죠. 몇 년 이상입니까? 8년. 그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이동한 자 1만가의 소유. 그래서 8년. 연도가 틀렸죠. 8년. 3번 주말체험 영농은 1천 미만까지. 4번 상속도 당연히 상속인이 농업 경영하지 않는 농업입니다. 1만까지. 그 다음에 5번 농지 소유상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으면 3년 3천 여기까지 봐주시고요. 3번은 넘어갈게요. 가로 안에 요거 아까 1천 1만 이런 거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 한 거니까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시고요. 3번이 기출문제입니다.
3번이 거기 나왔었어요. 퀴즈 문제인데 2번 문제 풀면은 알면 당연히 3번은 그대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4번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뭡니까? 반대로 말하면 농취증 반드시 발급을 받아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요거 최학 개허신 영비를 찾아라. 왜 아닌 게 너무 많아. 1번 허 맞네 신. 그렇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끝. 답 1번. 볼 거 없습니다. 요거 허하고 요겁니다. 딴 건 이러지 마세요. 넘기세요. 자, 그러면 자 5번 농취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최학 개허신 해설 보지 말고 저 찾아봐요. 몇 번? 5번. 그죠? 요거. 채.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험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6번. 아, 6번 풀어주시고, 자, 7번. 자, 문제 맞네. 7번. 자, 7번. 농취증의 6번 반드시 풀어주세요. 농취증의 발급의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왜? 최학해허신 영비가 아니잖아요. 받지 않습니다. 2번.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지 아니한다. 최학해허신 영비가 아니면 다 발급받지 않습니다. 2번. 농지 전용 신고. 최학해허신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점에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고 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다. 둘 다 맞죠? 그죠? 깔끔하죠? 맞는 거고요. 3번. 주말체험 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을 신청으로부터 4일 이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얘는 최학해허신 영비는 발급 신청해서 발급하는 게 맞지만은 농업경영점에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4일 아니고 며칠? 2일. 얘잖아요. 얘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며칠 내에 얘는요? 2일 내. 맞죠? 얘가 필요할 때만 얼마요? 4일 내죠. 5번. 농취증의 발급권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환원하는 시구읍면장. 쉽죠? 그죠? 예. 자, 8번은 여러분 책 보시고 한번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넘깁니다. 9번은 안 풀게요. 최학해허신 영비가 아닌 것. 그거 한번 내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입니다. 여러분들 191페이지에 그 메뉴에 요약집에 쌍가로 6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10번 1번 1년간 국내 여행 아닙니다. 국내는 해당 사유가 아예 없습니다. 해외여행, 국외 여행은 얼마 이상? 3개월 이상입니다. 국내는 아예 안 됩니다. 틀렸고요. 만약에 1번이 1년간 국외에 했다 맞아요. 국내 아니고요. 2번 농업법인이 소송 중이다? 아니죠.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때고요. 3번 구치소에 수용되어서 작용할 수 없는 경우죠. 구치소에 있어요. 깜빵에 있어요. 맞잖아요. 답 3번. 4번 농장법 중의 부상으로 2개월간 치료, 요거 치료도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2개월은 해당하지 않아요. 자, 5번은 1번과 같은 맥락이죠. 국외 여행은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2개월은 틀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지 보시면 191페이지 나옵니다. 농지처분이에요. 농지처분인데, 자, 농지처분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 기억나죠? 요거는 잠깐 볼게요. 농지를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은 이 처분 사유가 뭐냐? 바로 요약집이 있는 191페이지에 있는 거기 동그란 2번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몇 년 내에? 그렇죠. 1년 내에 거기 책에 나오죠. 바로 1년 내에. 그렇죠.
1년 이내에 일단은 처분해야 됩니다. 사유 발생하면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때까지 처분을 못하면은 자, 처분 명령을 한 번 더 내립니다. 처분 명령은 누가 내리죠? 시군구가 내리는데 이때 한 번 지켜줍니다. 얼마나 이때는? 6월 내에 처분시켜야 됩니다. 이때까지도 만약에 못하면은 그 다음 뭐죠? 이행 강제금입니다. 거래가의 몇 프로예요? 최대 20%까지가 센 거예요. 하지만 요 이행 강제금을 맞지 않으려면은 요 기간 내에 뭐 한다고요? 바로 매수 청구한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하죠? 시군관이고 한국 그렇죠. 농어촌 공사에 한다. 아쉬운 사람이 바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바로 공시지가고요. 물론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하지만 이때 처분 명령을 뭐 합니까? 유예시켜준다. 몇 년? 3년간. 이때 두 가지죠, 그죠? 매도 위탁 계약. 그 다음에 또 뭐죠? 현재 농업 경영 중일 때. 두 가지는 3년간 이렇게 한다. 그 내용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때 그 처분 사유 중에서요, 그 요약집에 일단은 숫자 나오는 거 체크해 볼게요. 2번에 니은 보니까 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농업회사 법인이 뭡니까? 농업인이 그러니까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사 법인 설립 요건이 안 맞으니까 3개월 동안은 좀 기다려줘요. 3개월 지난 그 이후부터 1년 이내에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농지 전용 허가를 받든지 신고하고 난 다음 뭡니까? 미착수 2년. 다 같이 시작. 미착수 2년. 뭐라고요? 미착수 2년. 이럴 때 처분 사유. 그 다음에 이응.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처분하기 싫으면은 임대차 하면 되는데 임대차도 안 하고 있다면은 이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전부 다 아니죠. 초과하는 것만. 그죠? 그걸, 그 세 가지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은 풀어주시고요. 거기 뭐 딱 나오는 미착수 1년 아니죠? 자, 12번. 농지의 처분 의무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시군구는 처분 의무 기간에, 이 뭐죠? 1년 이내. 요거죠? 요거 얘기입니다. 1년 이내에 처분 의무 기간에 1년 이내에 대상 토지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시군구는 처분 의무 기간에 1년 이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가 있다. 그랬죠? 3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밑에 농어촌 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이때 매수 청구받으면 감정가가는 뭐라고요? 공시지가 했어요. 공시지가. 물론 이제 그 계약서에 쓴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감정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요거 하나 주의하세요.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는 처분 명령이 아니라 나 농사 짓기 싫고 이제 그냥 팔아먹을래. 이때 안 팔릴 경우에 농어촌 공사에다가 매수 청구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감정가예요. 그때는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은 그냥 읽어주시고요. 농지관리 기금을 임자한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13번. 이행강제금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군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2번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고요. 3번 이행될 때까지 1회 매년 1회 건축법은 매년 2회 이내 농지법은 매년 1회 그 다음에
4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외 수익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은요. 건축법이든 농지법이든 심지어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토지거래 허가국이 있든 공통된 질문입니다. 시군구는 처분명령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당연히 이행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는 겁니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5번이 깔끔하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요겁니다. 이제 요거 농지이용인데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는 대리 경작제도입니다. 거기 193페이지 있죠, 그죠? 요거 중요 포인트는요. 대리 경제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등 요 두 가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요약집에요. 상가로 1번에 농지 이용 계획의 수립, 상가로 2번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번 보라고 문제집에 1번과 2번 해놓은 겁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하지만 넘겨보세요. 3번, 4번부터 중요한데 특히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물으면 얘가 더 중요해요. 얘 더 중요해요. 거의 뭐 7대 3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개만. 그러면 대리경쟁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의했듯이 먼저 요거잖아요. 소유권자 등이 소유권자가 되었던 등하게 임차권자가 되었든 간에 이들이 현재 지금 농지로 사용 안 하고 지금 놀리고 있어요. 무슨 농지입니까? 유휴농지.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 안 짓고 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지력을 증리시키기 위해서 추경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므로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이럴 때 누가 합니까? 야, 시군구가 너 왜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냐라고 예고. 그럴 바에는 누구를 대리 경작자를 내가 지정하겠다고 뭐 한다고요? 예고한다. 그럼 예고한 날로부터 얼마 내에? 10일 내에 이의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알았어 라고 7일 이내에 뭐 한다고요? 바로 통지한다. 어차피 농사 안 짓는 건 똑같지 않냐. 이럴 때 대리 경작을 정할 때 몇 년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보겠다.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이럴 때 원칙 대리 경작자 원칙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지정하여야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예외적으로 농업 생산의 단체나 아니면 학교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1년 농사 이후에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수확량이 몇 프로? 10%가 지료고요. 만약에 안 받거나 그러면은 공탁을 할 수 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소유권자 등이 나중에 시군구한테 이제 내가 농사를 내가 지을 거예요. 이게 절차가 하나 나옵니다.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194 그 메뉴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예. 요즘 3개월, 1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내가 지을 겁니다. 재개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군구가 1개월 이내에 쌍방에다가 이제 설명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문제 잠깐 볼까요? 자, 대리경작. 써보세요. 자, 3번 같이 풀어봅시다. 4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주시고요. 농지의 대리경작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있는 내용만 이해하면 다 맞춥니다. 1번 시군구는 직권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2번 지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용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 당연히 해당하지가 않지요. 2번 지력 증진을 3번 대리 경작자는 농업 생산단체 또는 학교 그 밖에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우선적 아니죠, 그죠? 우선적은 누구죠? 우선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얘는 예외 틀렸죠. 4번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예고하고요. 그리고 5번 소유권자 등등이 직접 스스로
경작하려면 끝나기 얼마? 3개월 전까지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는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양쪽에다가 이제 통지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 뭐 같은 문제는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인데 이게 더 중요해요. 임대차가. 요약집 잠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특히, 자, 194에 뭐 임대차 사용자 내용을 읽어주시고, 오른쪽 가로 2번 보시면, 종료명령님, 요거 잘 나와 시험에, 종료명령.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등등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요거 시군구청장이 종료를 명할 수 있는데 이때요 시구 읍면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시구 읍면장이 한다고 절대요. 이것도 뭐 줄게 시구가 한다 뭐 읍면장이 한다면 안 됩니다. 시군구 한다는 겁니다. 3번에 자 임차인의 보호 규정 요게 좀 잘 나와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도 돼요. 별표. 1번의 기억 당연히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요. 니은 만약에 등기가 없으면 못합니까? 등기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 시구 읍면에 확인받고 인도받고 나면 다음날.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확인 인도 다음날.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2번 임대차 기간은 대리 경작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제소. 니은 3년보다 짧게 해도 3년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디귿 질병, 징집, 치약 등 질병, 징집, 치약 등을 띠는 3년 미만 가능하다. 내 잠시 몸이 아픈데 뭐 군대 가는데 뭐 그죠? 학교 때문에 잠깐 유학 가는데 이런 것들이죠. 이때는 3년 미만 가능하기 때문에 3년 미만의 사유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리얼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위에 기업님 지금 다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 정도로 밑에 보시면 5번 양수가 되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리한 걸로 보고요. 6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요. 국공유재산은 당연히 국가 지자체는요 임대차 등등을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위에까지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문제장을 볼까요? 문제 보시면 자 5번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6번 중요합니다. 6번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2번 임대 기간은 몇 년이고요? 그렇죠. 3년. 3년 이상이고요. 끝에 3년보다 짧으면은 3년이죠. 둘을 3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답 2번입니다. 2번 읽어주시고요.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가능하다. 확인, 인도 다음날. 그렇게 해주시고요. 5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넘겨볼까요? 자,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7번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고요. 자, 8번. 농지를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 할 수가 있다? 원칙, 아까 뭐 질병 이런 거 외에는 원칙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할 수가 없는데, 잠깐만. 원칙 할 수가 없는데 질병, 징집 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포괄적인 거니까 맞는 거네. 그죠? 맞는 겁니다. 원칙은 3년 이상이지만 질병, 징집, 치약 등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죠? 맞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임대인이 취약, 요거. 같은 겁니다. 취약을 이유로 농지를 임대할 때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아니죠? 얘가 바로 1번처럼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다. 맞죠? 그리고 3번은 마찬가지죠. 질병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갱신할 때도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지요. 하여간 틀렸죠. 4번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장이
임대차 종류가 아니고 시군구가. 아까 시구 읍면장은 아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군구. 읍면장 아닙니다. 시군구. 그러니까 시구 읍면장 앞에 시구를 안 넣는 겁니다. 왜? 시구는 시군구에 포함되니까. 하지만 읍면장은 아니죠. 그죠? 확실하게. 5번. 농지의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효력 아니죠. 등기가 없어도 뭡니까? 확인, 인도, 다음날. 등기가 없어도 확인, 인도, 다음날. 자, 이제 마지막 표현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농지 보존 파트인데요. 보존.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바로 농업진흥지역이에요. 지역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농진구, 그 다음에 농보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진구. 그러니까 안에가 이게 농진구면 밖에 이렇게 이게 농보구입니다. 얘가 농진구, 농보구. 그러니까 농진구는 집단, 농지의 집단하고요. 여기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농보구가 밖에서 보호한다. 용선 확보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오염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용어정이에요. 농지의 집단아! 딱 하나만 뭐라고요? 농진구. 나머지 농진구 안에 용선 확보 등을 위해서 밖에서 잘 보호해주는 사람이 농보구다. 요거를 좀 잘 또 바꿔내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농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하지만 시도지사가 지정하더라도 쉽게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의기간 너무 길어요. 그냥 심의기간에 심의 거쳐서 이것도 농장에 승인받아서 승인 떨어져야 지정하는데 하필이면 농장이 승인하기 전에 그 농업진흥지역의 용도지역이 어디입니까?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면 뭔가 높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국장과 좀 연관돼 있어. 개발이니까. 그래서 그때 국장과 협의하라. 하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요. 녹지지역이 많아도 서울특별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만큼의 녹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만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아예 없다 그래 보시면 돼요. 뭐 경기도는 있겠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이 거기 여러분들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간단하게 쉽게 설명한 겁니다. 그럼 자 중요한 거 볼까요? 한번 1번, 2번이 중요해요. 쉽지만 잘 나온 것들입니다. 1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나오네. 농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틀렸죠? 누가 지정하죠?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진구와 농보구로. 그 다음에 4번 농보구는 농진구의 농진구의 이거는 농진구 안에 용선 확보해주고 수질 보존해주기 위해서 농업 환경을 밖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농보구다. 그 얘기죠. 4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녹관농자. 아시겠죠? 녹관농자. 다시 말하면 주상공은 아니겠지? 그죠? 그 얘기예요. 녹관농자인데 다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녹지지역은 아니다. 그 얘기죠. 5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어촌 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때 청구할 때는 요때는 무슨 가격? 요때는 감정 가격이야. 왠지 압니까? 아까 이 처분은 뭡니까? 지금 안 팔리니까 강제로 이게 안 하면 이행한 강제 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도 좀 사줘. 그 얘기지만 농업진흥지역은 처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농사 짓는 땅인데 개발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나 나이 먹어가지고 농사 짓기 싫어. 나 그 돈 팔아가지고 좀 여행로 당기고 싶어. 이제 말년에 쉽게 말하면 일단 안 팔리니까 그때는 감정 가격을 하는 그 얘기죠. 농업종사에. 그래서 처분 사유죠. 요거는 뭐라고요? 공시지가.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감정 가격. 요거 좀 잘 좀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2번 넘기세요. 2번은 풀어주시고요. 자, 3번은 그냥 넘어가세요. 3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걸 대체할게요. 3번은 거의 시험 안 나오는데
복습을 한번 읽어주는 건 대체하겠습니다. 하지만 4번은 뭐 이렇게 좀 봐야 돼. 4번은 농보구 안에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토지 이용 행위로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거. 여러분 기억납니까? 요거 그냥 단독이니까 하나 1천. 양수장, 저수장, 세 글자 몇 년? 얼마? 3천. 이런 것까지 시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은 뭡니까? 단독은 1천 맞아요. 2번 양수장, 정수장, 세 글자 5천은 뭡니까? 3천 미만. 그리고 3번에 관광농사업은 2만 미만까지. 4번에 주말농어는 3천 미만까지. 일종 근생, 일종이니까 1종, 2종, 근생, 이거는 바로 1천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문 몇 개가 거기 위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 한번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이제 농지의 보존 속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여기로 가볼까요, 그러면? 요거. 자,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받아라. 그죠?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할 때 뭐라고요? 협의해라. 그 다음에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해라.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일시 사용 협의 허가 협의 허가 협의는 허가 협의 하나 추가된 이거죠. 일시 사용 신고 협의 이게 다야. 이렇게 이럴 때 허가 누가 사라고요? 농장에 허가받아라. 협의해도 뭐요? 농장과 협의했는데 이때 협의 대상은 아까 전에 말했던 지공이 아니고 뭐요? 주무부 장관 또는 뭐요? 지자체장이야. 얘만 농장 협의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누구한테요? 신고는 시군구한다. 그리고 얘는요, 허가도 협의든 이거 하면 일시니까 누구요? 시군구의 허가, 시군구랑 협의해요. 얘도 일시랑 똑같아요. 얘도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시군구랑 협의해요. 요거는요, 요번에 생기기 때문에 여기 나올 확률이 커요, 요거요. 허가는 조금 오래 막 7년, 5년인데 얘는 뭐냐? 이런 거잖아. 겨울에 썰매 축제한다. 그럼 한채 2, 3개월 잠깐 하는 거잖아. 잠깐 특히 논을 물 대가지고 얼개가지고 왜 싸게 스케이트 하고 하면 5,000원 받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그런 것들 할 때는 신고하라. 그래서 오늘 법 생긴 거예요. 그것까지 뭐 허가 받는 그 얘기지. 그리고 끼리 행정청끼리는 협의하라. 그건 똑같아. 그래서 여기는 시군구의 허가받으라. 이건 뭐야? 시군구랑 협의해라. 시군구에게 신고하라. 시군구랑 협의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때.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용 깊은 얘기는 그만 문제 풀면 보겠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자, 5번 봐요. 5번. 농지의 전용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장은 개발진흥지구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결정한 경우에 대기 오염 배출 시설에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가 있다. 원칙은요, 대기 오염 배출은 안 좋은 거잖아요. 원칙은 원래는 허가가 없습니다. 없는데, 요 하나를 체크해야 돼요. 어디 보시냐면, 원칙은 허가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 200페이지 봐요, 200페이지. 요약집 200페이지. 밑에 6번, 가로 6번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농지 전용허가 제한. 그러니까 1번, 대기오염 배출, 2번, 뭐 폐수, 이런 것들은 원래 허가할 수 없는 건데, 다만, 도시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진흥지역에서는 허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개발돼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니까.
원칙 안 되지만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아파트 짓고 개발에 거주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지역, 개발된 지역, 계획관리 지역,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앞으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는 여기서는 허가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거 의무적이에요.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5번에 1번은 맞는 겁니다. 2번, 농지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먹고 사는 생계 문제는 바로 시군구에게 신고합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신고하고요. 3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들어보세요. 원래 허가 받는 건데, 만약 협의해라. 그러면 협의가 되면 협의를 끝!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고, 신고사항은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의가 되면 허가받지 않는다. 신고 대상도 허가받지 않겠죠. 왜? 허가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표현은 다른 법률은 마찬가지예요. 4번,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살림으로 복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빨리 해야지. 언제 허가 받고 신고하고 해? 이때도 허가 받아라 아닙니다. 허가 필요하지. 빨리 해야 빨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안 해주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이때는 허가 받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4번 틀렸고요. 4번 정답이 있죠? 예. 5번,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뭐 뒤에 거 알면 돼요.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은 농장과 협의를 거쳐라. 뭐 뒤에 거 알면 돼요. 앞에 내용은 틀리게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여기서 요거만 한번 설명하면 오늘 끝입니다. 잘 보세요. 농지 보존 부담금이에요.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니까 훼손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허가를 여기 됐죠. 허가 사항이건 여기 협의 사항이건 여기 신고 사항이건 여기 일시사용 허가 협의건 일시사용 신고 협의든 간에 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 돈 내야 됩니다. 협의도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 사용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왜? 원상 복구하기 때문이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도 원상 복구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에 대해 나왔을 때 일시 사용자가 들어가면 납부하지 않는다.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포인트. 그러면 방금 거기 6번 보시면 6번 봐요. 농지 전용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하천법상 하천관리청에 허가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농전용 허가를 받아 농전용 목적 사업의 사용 소재를 5년, 몇 년? 5년 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맨 마지막 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부지로 먹고 사는 의식주거죠. 이럴 때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번 끝에 마찬가지죠. 예. 주무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과 미리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재배되는 농지는 허가 없이, 당연하죠. 협의 거치면은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5번, 농지를 간이 농수축 산업시설 용도로 요거죠. 내용 불문하고 일시 사용이죠. 그죠? 일시 사용. 할 때는 밑에 허가를 받는 건 맞아요. 왜? 일시 사용 허가, 일시 사용 신고 다시 맞아요. 근데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한다. 틀렸죠? 그죠? 예. 틀린 겁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은 일시 사용 시에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 해주시고요. 그거 다 했네. 이제 세 문제 풀면 돼요. 자, 7번. 농지 전용 틀린 것. 1번.
농업진흥지의 요거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만든 건 아니라 개는 것 같아. 에이씨,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농전을 허가할 때 바로 농장이 허가하죠. 그죠? 근데 농장이 허가 안 하고 뭐 한다고? 시군구나 시도에게 뭐 한다고요? 위임한다, 위임. 할 때 농업진흥지역 아닐 때하고 농업진흥지역 바뀔 때, 안이 아무래도 먼저 좀 작겠지, 그죠? 이럴 때, 요거. 3천, 3만, 20만. 미만, 3천 미만, 3만 미만. 밖에서 3만 미만, 20만 미만. 이럴 때는, 여기 칸에는, 안에서는 요거, 밖에서 요겁니다. 이런 시군구에게 위임하고요. 10일 이내에, 내 소관 아니면 또 10일 이내에 시도에게 넘어갑니다. 3만 넘네? 20만 넘네? 근데 뭔가 요 이상은, 이거는 전부 다 농장이 그대로 하고요. 그래서 3천, 3만, 20만, 3천, 3만, 20만인데,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서 농업진흥지 밖에 10만. 농업진흥지 밖에 요거죠, 그죠? 밖에 10만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도 그죠? 사이니까. 여기잖아. 그러니까 누굽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이죠. 그래서 맞다, 그 말이에요. 맞다. 위임할 수 있다. 2번, 한겨울에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군구에게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이게 요거요. 얘가 요거. 아시겠죠? 요거. 눈썰매장, 한겨울에 눈썰매장, 요거요. 신고. 그 다음에 3번, 시군구는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에 10일 이내에 시도에게, 시군구에 내고요. 그래서 시군구는 10일 내내 시도에게. 자기가 위임받은 면적이면 허가하면 되는 것이 아니면 10일 이내에 시도에게 한다. 그 말이죠. 4번,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원칙은 7년 이내, 연장은 몇 년이죠? 5년이죠, 그죠? 그래서 간이 시설,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기간은 7년 이내로 하며, 맞죠? 연장을 했다. 연장은 바로 5년 이내까지 가능하죠. 5번은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속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얘는 연장이 바로 3년 이내이죠. 3년 이내. 연장은 3년 이내. 그 다음에 8번. 농지 전용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요거는 그냥, 요거 들어보세요. 7개 중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5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여러분들 요약지 잠깐 볼까요? 200페이지 맨 밑에 가로 7번 있죠? 농지 전용 허가 취소인데 거기 1번 취소 사유 중에서 맨 끝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업, 시옷만 의무적이에요. 취소하여야. 나머지는 취소할 수입니다. 할 수. 그래서 8번은 5번. 허가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 위반하는 데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자, 9번 풀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9번, 농지보전부담금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 농지의 보존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고요. 2번, 농지관리기금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농지보존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미리 돈을 내고 신청하기 때문에 취소되면 낸 거를 돌려줘라는 얘기죠. 바로 환급해야 한다. 3번, 농장은 농지보존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존부담금의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
333.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액으로 부과한다. 이것이 몇 년 전에 100분의 5였다가 100분의 3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출문제 나올 때는 100분의 5가 많이 썼어요. 이 바뀌어가지고 3입니다. 어떤 기출문제 보면은 100분의 5 되어 있는 것은 그걸 현행법에 맞게 안 고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분의 3이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5번, 농장은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농지보존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얘기했죠. 허가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미리 납부하니까 허가 신청 이후에 만약에 취소가 되면 돈 환급한다 그 말이죠. 미리 납부하는 겁니다. 미리. 맞는 거고요. 5번. 농장은 국가나 지자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는 농지 보전 부담은 당연히 국가 지자체 감면. 아마 100% 감면일 겁니다. 분명히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9번도 중요합니다. 9번도. 의외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번을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설프게 그냥 뭐 대충 문제만 푸는 것보다도 그래도 조금 설명하느라고 조금 30분 더 했는데 이렇게 고생한 보람이 나중에 시험장 가서 진짜 잘 쳐가지고 합격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분발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주는 쪽집게 100문제. 많은 그런데 사실 뭐 공법에 쪽집게 어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100문제 만들어가지고 첫째 주에는 한 50문제에서 60문제면 왜냐면은 국토법이 30문제이고요. 개발 정비 합해가지고 30문제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좀 끊기가 애매해. 그래서 내 생각은 다음 주에는 60번까지 풀고 나머지는 40분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간에 반반씩 하는 걸로 보고 하고 나머지 4주는 동영 모의고사로 해서 진짜 마무리해갖고 한 명도 빠짐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수고했습니다.